오늘은 극단의 시대라는 책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원 제목은 The Age of Extremis이며 에릭 홉스범에 의해 쓰여진 책입니다. 홉스범은 1917년에 태어나서 오스트리아, 독일, 영국 등에서 교육받았으며 뉴욕과 런던 등지에서 활약해온 막시스트 역사학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극단의 시대는 20세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홉스범은 이 책에서 1914년부터 1991년까지를 다루면서 세 개의 부분으로 이 시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1914년부터 1945년까지를 The Age of Catastrophe, 다시 말해서 재난의 시대라고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무튼 그렇게 보고 있고, 1947년부터 1973년까지를 더 골든 에이지, 황금 시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73년부터 1991년까지를 랜드슬라이드, 압승의 시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19세기는 그러니까 1800년부터 1800년대죠. 1800년대의 19세기는 서양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그러니까 개인의 자유에 의한 그런 자유시장 경제로 규정 지을 수 있다고 홉스범은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프리 마켓 소사이어티, 프리 컴피티션 이코노미 시대로 보고 있는 것이죠. 20세기에 들어서서 1914년부터 1918년까지 있었던 1차 세계대전 중에 일어났던 러시아에서의 볼셰비키 혁명, 1917년에 일어났죠. 등의 영향으로, 볼셰비키 혁명 등의 영향으로 2차 세계대전,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있었는데 2차 세계대전 전까지의 시대에서 자유시장 경제는 공황을 비롯한 암흑의 시대를 맞이하게 되어서 세계 각국은 그 공격적 민족주의라고 볼 수 있는 파시즘 또는 케인즈의 일반 이론의 출간과 관계되는 정부 개입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그리고 커뮤니즘, 그러니까 공산주의 경제죠. 이 세 가지 형태 중에 하나의 경제를 채택할 수밖에 없었다고 홉스범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사이의 시기, 1919년 정도부터 1938년까지 얘기하겠는데, 그때 그레이트 슬럼프, 대공황을 비롯한 자유시장 경제의 경제적 암흑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이 그레이트 슬럼프는 경제적으로 케인즈의 일반 이론에서 밝힌 것과 같이 고전파적 사고로부터의 탈출을 통한 정부 개입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로 들어가며, 정부 개입의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런 것으로 들어가며, 이것이 아니면, 정부 개입이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아니면 파시즘이나 공산주의 경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홉스범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소련은 서로에게 위협적이었지만, 그러니까 미국은 자본주의고 소련은 이제 공산주의 아니겠습니까? 1917년 이후로. 그래서 이 서로에게 위협적이었다는 얘기죠. 그렇지만 이보다 더 큰 위협이었던 파시즘과의 전쟁을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국과 소련은 서로 협력하면서 감내내어야 했다고 홉스범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그 모택동 측이 장개석 측의 승리, 이것도 홉스범은 그레이트 슬럼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자유시장 경제가 그 슬럼프, 그러니까 공황을 비롯한 슬럼프를 맞게 되는 그런 거, 아까 앞에서 설명한 것이죠. 그런 것의 영향과 관련되어 있는 면이 있다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을 이렇게 예를 들면 참 어려웠던 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서양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사실 그 18세기 후반 이후에
19세기를 거치면서 한 100년간 고전파 경제학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신고전파 경제학을 1870년 이후로 신고전파 경제학을 거치면서 그 다음에 1929년 대공황 이후로 그 케인즈 경제학이죠. 그런 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것을 거쳤기 때문에 그것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 있었는데 중국에서는 그것이 어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케인즈의 일반 이론, 즉 정부 개입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정착, 그것이 중국에서 실패한 것, 그런 것이 그 모택동 측에서 장개석 측을 이긴 그런 그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다음에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제 아까 이제 그 이후에 미국과 소련은 그 콜드워 냉전을 벌였는데 냉전을 벌였죠. 근데 참고로 이제 홉스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 미국의 산업 생산량은 세계 산업 생산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960년대 그리고 1970년대 개발도상국, 자본주의 국가들 중에서의 개발도상국이죠. 그런 개발도상국들이 있었는데 그런 개발도상국들의 생산량은 세계 생산량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었다고 홉스범은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프랑스, 스페인, 일본, 싱가폴, 한국 등 그 자본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그 믹스트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적 현대화를 위해서 계획과 경영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제, 믹스트 이코노미를 통해서 커다랗게 증가하는 수요 속에서 큰 성공을 거두었다고 홉스범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산주의, 다시 말해서 소비에트 모델의 공산주의, 소련을 얘기하겠는데 그 공산주의는 1989년에서 1991년에 걸쳐서 불명예스럽게 붕괴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민중들에게는 그 공산주의 커뮤니즘이 메시아적 신앙화되고 있었으므로 뭐 기타 등등의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메시아적 신앙화되고 있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볼 때 그 공산주의가 불명예스럽게 붕괴되었다. 이렇게 홉스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비에트 모델 공산주의의 붕괴는 그레스루트, 다시 말해서 민초로부터 발생한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붕괴된 것이라고 홉스범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다시 말하면 그 소비에트 모델의 공산주의 붕괴 이후에 세계, 그리고 휴머니티는 과거와 현재의 연장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변화된 사회의 대체물의 시기 실패한다면, 변화된 사회, 그러니까 공산주의가 몰락한 다음에 이제 그 세계의 어떤 그 대체물의 실패가 이루어진다면 그 가격은 어두움이 있을 것이라고 홉스범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만 부족하지만 극단의 시대라는 책의 책 소개를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